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한 주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월요일을 잘 넘겨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날로서 이 고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텐데, 자,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3억대 84타입 아파트들에 이어서 오늘 2억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2억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진다라거나 혹은 뭐 구축 아파트를 사야 한다라거나 이렇게 이제 좀 전락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뭐 그러니까 2억대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뭐 1억대도 있는 2억대 이런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들진 않고요. 3억대 같은 2억대, 우리가 흔히 곱빼기 같은 보통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듯이 그런 물건들을 많이 노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같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제가 또 두 달 전쯤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최근 한 달이라고 볼 수 있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들고 오게 되었었고요. 역시 이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거래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입지도 정말 다양해졌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졌다. 자, 그럴 때 이제 저의 역할이 좀 빛난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드는 건데, 이 많은 것 중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포인트대로 어떤 아파트를 바라봐야 되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거래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총 1차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아파트들이 2억대에 맞는 값어치는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지만은,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좀 더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곳을 노리는 게 맞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요소들까지 하면은 결국 우리가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입지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바로 삭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이 2억대 안에서는 괜찮겠다 싶은 곳들이 21군데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군데를 그냥 다 하나하나씩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거면 또 제가 정리를 하는 맛이 안 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장 최선이겠다 싶은 4군데 지역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작은 원을 그냥 아파트 한 개로 표현을 했고요. 이 지역 일대에서 거래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원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군데 말고도 분명히 많은 곳들이 있긴 했지만은 2억대 실거래된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핵심 입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성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범어역부터 출발을 하죠. 자, 그런데 범어역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은 단연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어역 안에서도 그래도 가장 외곽지에 있는 것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외곽지라고 하지만은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 자체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산역 지역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지산동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리고 신매역 사월역의 신매시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산부터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3호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황금역의 가격대를 좀 받아오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들 밖에 없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확장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더샵 수성 라크에르가 그래도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 5월쯤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서 이 입주장을 거치고 나면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자, 어쨌든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사실 여기는 구축밖에 없긴 합니다. 자, 구축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2억대에서 거래된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청산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 아파트도 있고 지산 협화 맨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 세 개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상 컨디션이 거의 비슷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있는 곳이라면 2억대 아파트들은 어차피 많고 학군이라고 했었을 때는 용지 초등학교나 아니면 범일 초등학교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군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의 학군 기능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학교는 어디까지가 배정 예정인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들, 특히 이 도시철도에 가까운 곳들 위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범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 우리가 2억대 아파트들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컨디션과 금액이 비슷하다라면 직접 가보고 내부는 어떤지,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정을 좀 거쳐보아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CG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확장성이 너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통학군 인프라가 괜찮아도 이 확장성이 부족해 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격을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도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한 번에 반등은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CG 태왕 1차가 거래가 되었는데 2000년식 아파트이고 현재 네이버 매물가가 3억 중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2억대 후반 거래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버티다가 나온 거겠구나, 혹은 이제 아름아름 아는 사람끼리 거래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일단 뭐 90년대 아파트들은 2억대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인프라 자체는 워낙에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묘광장이라고 한다든지 이 뒤에 있는 CG고나 아니면 도공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선호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괜찮은 학군과 인프라를 갖추었다. 다만 연식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2억대 선택지 안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성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구 부동산의 포인트를 광역교통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달서구의 핵심 입지를 죽전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죽전역, 감삼역, 두류역 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죽전역과 감삼역 사이에 동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삼동도 있고요, 뭐 성당동도 있고 볼리동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지역들 입지가 정말 거의 동일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2억대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선호되는 게 성당 레미안, 특히 그 중에서도 2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자, 여기가 지금 3억대 초반 수준에서 물건들이 있고요. 성당 코오롱 하늘채라든지 성당 두산 위브 이런 것들도 2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식들이 그래도 90년대식은 아니라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구축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뭐 그렇다고 준신축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준축이라는 표현도 조금 입에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들을 한 준신축급이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2010년대 전에 지어진 것들은 뭐 준구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당동에 있는 중구축들 위주로 2억대에 살 수 있다라면 입지가 좋은 곳들을 사게 된다라는 거니까 괜찮은 선택이다. 실제로 성당 레미안 이편항 같은 경우 3억대에서도 매물이 나왔긴 했기 때문에 2억대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역시 같은 3억대에 나왔던 이런 지역들입니다. 학군이 워낙에 잘 받쳐지는 곳으로서 도시철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가도 대구에서는 2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곳들은 충분히 좋은 곳이다. 지금 2억대에서 거래된 것이 월성 삼성 레미안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천역 대성 스카이렉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뭐 아까 언급했던 2010년 전에 지어진 중구축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월성 삼성 레미안은 뭐 사실 숨겨진 맛집이죠. 여기에 대한 접근성 좋고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도 다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월성이 편안히 선호되었던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들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억대 구매해 줄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게 될 건데, 자, 물론 이제 이런 아파트들 말고도 상인 프루지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공령 화성파크들이 이런 아파트들이 다 2억대에서 거래됐긴 했지만은 비슷하게 인접해 있는 곳이라면 이왕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곳들을 선택하는 게 단연코 맞을 거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84타입 2억대 아파트들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지산동, 신매동, 성당동, 상인동, 사실 구체적으로 동을 따지면 뭐 상인동 안에서 월성동, 진천동, 그리고 성당동 안에서 볼리동, 감삼동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질 수는 있다 보니까 적당히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산동, 신매동은 수성구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2억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성당동,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중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실제 거래된 아파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산동, 신매동은 어차피 컨디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성당동, 상인동은 이런 아파트들을 좀 찍어서 가도 되겠다. 자,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곱빼기 같은 보통이잖아요. 자, 그래서 3억대 같은 2억대를 원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이제 행동으로 잡아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뭐냐면은 3억대를 접근해라,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실제로 실거래가라는 근거가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지금은 철저하게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3억대에 접근해서 얼마까지 깎아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2억대 극후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실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뭐 싫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고민을 한다라면 나도 충분히 넣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 2억대에 살 생각이냐라는 건데, 가계약금이라도 넣을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이 정도만 잘 설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억대들의 핵심 포인트는 3억대 아파트를 2억에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2억짜리를 2억에 사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싫어할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핵심 포인트를 잡고 행동한다라면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곱빼기 같은 보통을 노려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가 항상 싸게 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 발품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싸게 사라고 하는 것도 있죠. 경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요건들만 채워주면 되겠죠. 한 2억에서 3억까지를 설정하고요. 한 번 정도 유찰된 것들, 자, 경매만큼 아주 싼 것이라면 의미가 당연히 크겠지만 지금은 좋은 입지에 싼 것을 노리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눈길이 가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대구역 서이스타힐스라는 게 지금 감정가 5억에서부터 시작해서 2억 5,700까지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은 두 번 유찰이 된 만큼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긴 하겠지만 한번 노려봐도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산동의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자, 이런 것도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청라 언덕역 주변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 청라 힐스자이가 이제 자리를 좀 찾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공급 이슈도 사실 이제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도 충분히 좋은 것이다. 이거는 뭐 준신축급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014년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남산초를 배정받는 게 아니라 명덕초를 배정받기 때문에 이 청라 언덕역을 선호하는 포인트에서 조금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충분히 좋은 입지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일단 2억대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노려주는 것도 꽤나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전에 영상을 3억대 영상으로 하나 찍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3억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2억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2억대를 선택하는 거라면, 그래도 3억대 지금 현재 좀 더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의 신축구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 금액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3억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면 3억짜리를 노려 주어라. 그 영상을 보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가 뭐 또 범호동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4억대 이상의 물건들은 일부러 안 찍었습니다. 딱 3억대까지 위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은 게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고요. 정말로 내 금액이 2억대 수준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라면 방금 봤던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잘 발품 팔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구 부동산 관련해서 매일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아이디어나 창의력 같은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더욱 커진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만의 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계속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댓글 같은 걸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신다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하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봄 임장에 대한 것들도 계속 이제 생각이 들곤 하는데, 다가오는 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대구 부동산이 이제 심리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규 강의나 오프라인 상담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설명란에 다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잘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